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또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좀 아름다워야 하는데 다소 아쉬운 하루를 보였는데요. 국제유가가 WTI 기준 11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유가인데요. 미국 군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관련 군사 옵션을 브리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기존의 해상 봉쇄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지역 내 군사적 긴장 구조가 반영이 되자 유가가 바로 반응하면서 튀어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즉각 포착된 건데요. 달러는 상승 전환, 비트코인은 하락, 미 선물 지수 그리고 국내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장과 동시에 6,750포인트까지 찍었던 코스피는 6,60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게 됐는데요. 일일 변동성이 컸던 전강후약의 하루였습니다. 또한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죠. 영업이익은 57조, 그리고 반도체 이익만 53조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HBM4 완판, 고로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심화돼 보이고요. 없어서 못 파는 반도체, 오늘은 본더 장비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늘 역시 또다시 전력이 아주 강했고요. 로봇 쪽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변동성이 컸던 4월 한 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가올 5월을 대비해서 전문가님 모시고 탄탄한 대응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흑백 주식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전문가님 계시는 흑백 주식 커뮤니티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박서혜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한 때 6,750선까지 찍고 쉬어갔습니다. 간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는 걸 시사했고요. 또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출발했지만 전강 후약 장세가 이어지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1.38% 내린 6,598선에 마감했고요. 6,600선을 이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2%대 내림세 보이면서 1,192선에 장 마쳤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5,500억 원대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00억 원, 3천억 원대 팔자세 외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이끈 세 가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일 전기입니다. 오늘 전력과 전선 섹터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특히 오늘 산일 전기에는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연료전지 업체인 블룸에너지에 503억 원 규모의 특수 변압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또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거라고 공시했습니다. 기존의 해외 기업들이 주도해왔던 영역에서 국내 특과 전력기기 업체들이 이 수주를 따냈다는 것,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이번 수주가 단발성 공급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매수 의견 투자 매수를 유지했고요. 오늘 종가는 20% 넘게 급등하며 26만 6천 원 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어제 실적 발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는데요. 1분기 매출이 1조 834억 원, 영업이익은 6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23%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번 실적 경신의 배경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가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많이 확대된 건데요. 오늘 종가는 10% 가까이 강세 보이면서 56,300원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 두 자릿수대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7%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장중한때 24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역시나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또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흐름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9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 실적이 지속 가능한 실적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특징주 모두 알아봤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4월 동안 코스피는 무려 31%나 상승했습니다. 역대 2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간밤 또 주말 사이 어떤 뉴스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흑백 주식 캐스터 박서희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네.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좀 아름답게 끝나줬으면 했는데 다소 그렇죠.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4월 한 달간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5월 탄탄한 이 대응 전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관전평과 함께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증시가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거의 한 30%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캐스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증시 상승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욕구가 커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차익을 실현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 추격이라도 해야 돼? 하이닉스를 지금 200만 원 간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 경험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매도가 쏟아지기가 좋은 상황이고 아마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그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이 뭐냐면은 이란 중동 간의 어떤 그 뭐 돌발적인 변수. 근데 요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이 좀 면역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오픈 AI발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죠. 근데 지금 또 다시 그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의 종목들이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을 그동안 끌고 왔던 그 주도주들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5월은 잔인한 계절이라는 그런 잔인한 달이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너무 막 그 장밋빛 전망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좀 위험 관리도 하면서 대응을 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위험 의식을 가져보자라는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탄탄하게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 그리고 업종,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이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 가장 주목받았던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이 메인 요리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부 섹터로 에피타이저까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끝까지 보시면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요리 4가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는요, 바로 전선, 철강, 로봇, 스페이스 X입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이 중에서 네. 오늘 요리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일단 지금 저 4가지는 전부 다 지금 시장의 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이다, 아니면은 일회성 이슈에 따른 상승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저는 철강에 대해서는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방송에서도 이제 끝 시간대에 제가 저 철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끌고 가야 되고요. 이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십시오. 네, 4가지 업종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특히 이 철강은 방송 후반부에 전문가님이 포인트 교육까지 짚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세부 섹터로 에피타이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에서는 이제 해저 케이블 쪽을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고 꼽아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전선은 당연히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이 저렇게 날리는데 전선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전선 쪽에서도 새롭게 부각되는 게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게 해상 풍력 발전이 뜬다.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해상 풍력 발전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실제로도 그 부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발전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그 전기를 내륙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결책이 바로 해저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이 이제 아마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선주 중에서도 해저 케이블하고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쪽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요 급증에 따른 해저 케이블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 에피타이저는 생존이 되겠고요. 다음 업종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철강 업종 내에서 또 우리가 리튬, 또 후판, 철스크럽 이쪽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하고 같이 묶어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철강 쪽에 철광석이라든지 리튬 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리튬 사업에도 같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리튬 쪽에 어떤 그 수요 증가라든지 업황 개선이 나오면은 철강주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수요가 상당히 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게 후판이거든요. 이 후판 가격도 이제 중국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격적으로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역시 철강 쪽에서는 호재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철 스크랩, 저건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그린 철강이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 철강을 하려면은 철광석을 녹여서 만드는 방식 말고 저 철 스크랩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철이거든요. 이 고철을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 주요가 돼야 그래서 그린 스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 철강 쪽에서도 저쪽 3가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튬 후판 또 특히 철 스크랩 같은 이 섹터는 생소한 만큼 이 종목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킥 종목대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 업종인데요. 로봇 업종 내에서는 로봇 파운드리 쪽이 또 오늘의 이 섹터가 되겠는데 예.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하면은 어디를 많이 생각하냐면은 TSMC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TSMC의 매출이 국가의 매출을 국가의 발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 GDP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할 정도로 TSMC가 중요한데 이 TSMC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가 따로 있으면은 그 설계를 가지고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바로 TSMC거든요. 그래서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피지컬 AI를 만들지만은 그걸 만들어줄 회사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깔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인데요. 이 로봇 쪽에서도 파운드리 사업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이제 실제 수익을 봐야 되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겠습니다. 네, 로봇 쪽에서도 로봇 파운드리 사업 쪽을 좀 지켜보자라고 언급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또 핫합니다. 스페이스 X 업종인데요. 지분 보유 이런 종목들이 네. 가끔씩 이렇게 주가가 튀어 오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이 스페이스X도 완전 시장에서 핫했던 업종군인데 근데 이 사실은 지분 보유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공급 라인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지분 보유를 통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물론 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은 그것을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회사들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초창기에는 그래 기업 비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뭐 10배 가까이 오르니까 이거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끼리 그냥 너무 설레발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주요 임원이 주식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가치가 높게 평가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은 제가 이 그 에피타이저에서는 좀 빼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스페이스 X 업종 내에서도 지분 보유한 종목들이 튀어 올랐지만 이 지분을 보유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소 위험적인 요소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에피타이저 내에서는 세 가지가 생존이 되겠네요. 네, 세 가지 에피타이저 섹터를 통해서 우리가 킥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킥 종목을 그렇다면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전문가님 오늘은 한번 우리가 궁금해하실 만큼 네. 하나, 둘, 셋 짠으로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의 킥 종목 그렇다면 세 가지로 추려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네, 오늘의 킥 종목 세 가지입니다. 네, 바로 LS 에코에너지, 포스코홀딩스, 현대차인데요. 네, 먼저 LS 에코에너지부터 우리가 대응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요즘 상승이 어마무시하죠. 예, 주가가 사실 중간중간에 조정을 한번 거칠 수도 있었는데 뭐 중간에 조정 자체를 아예 안 거쳤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그냥 뭐 로켓 달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저 케이블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거는 그 모든 총괄을 하는 건 LS 전선이고 그 LS 전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LS예요. 지주회사. 그리고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은 계열사로 볼 수 있는 게 LS 에코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해 놓고 거기에서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초고압 케이블을 글로벌로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전선도 물론 수익성이 뛰어나고 분위기가 좋지만은
해외 생산 거점이라는 차원, 그리고 실제 제품이 나가는 차원에서는 이 LS 에코에너지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매수가 막 들어오는 상태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막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면은 회심의 미소를 한번 지어주면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에코 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잘 들어봤고요. 현재는 전문가님 말씀대로 로켓처럼 이미 솟아올라서 우리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고 언급 잘 들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하는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킥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또 철강 업종 내에서 우리가 리튬, 철 스크랩을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포스코 홀딩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뭐 좀 자세하게 또 분석을 좀 한번 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요새 철강주에 대해서 이슈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그냥 단순 일회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철강업계의 지금 실적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여타 종목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요 화면이 지금 주봉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이 종목이 한번 이슈를 통해서 미쳐가지고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렸어요. 그리고 2025년에 바닥을 잡고 이제서야 막 머리를 쳐드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튬 사업에도 적극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리튬 사업 쪽에 어떤 투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철 스크럽, 즉 고철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철강으로 재생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관련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철강주는 뭐 지금 이란 내에 중동 내에 미군 시설을 공격해서 그것 때문에 공급 부족이 기대돼서 오른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이면에 어떤 그 배경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공급 라인의 변화, 이런 것들이 크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 업종, 이제는 단순히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업종이 아니다. 탄탄한 기업의 이 실적이 바탕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킥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킥 종목은 로봇 파운드리 섹터 내에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또 잠잠했다가 최근에 또 한 번 다시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살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일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사실 현대차에 대해서는 항상 그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대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 정의선 회장님이 참 존경스러운 인물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 큰 그림이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차도 물론 자동차를 만들지만은 그보다 더 큰 돈이 될 만한 게 로봇이다. 그래서 로봇에 빨리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초창기에 로봇 얘기가 잘 나오지도 않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미국 정부와의 약속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약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완전한 우리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아틀라스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실전에 배치할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강점을 보이는 게 역시 반도체처럼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설계는 니네들이 기깔나게 해와라. 그럼 우리가 그걸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현대차의 목적이고, 기가팩토리도 그래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어둠의 공장이라고 해가지고요. 공장 안에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100% 완전히 자동화가 된 거기 때문에 불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로봇을 찍어내는 형태로 가는데 이 파운드리로 많은 돈을 벌어들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돼도 거기서 역시 지분 가치가 급증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0만 원대의 목표를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주가가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역시 중장기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미래 목표가 80만 원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요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흑백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문가님과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트 보시면요. 네, 이 종목 네, 오늘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뭐 짰다고 서로 뭐 얘기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종목은 뭐 제가 지난 방송 때 강의를 통해서 길게 얘기 드렸던 전력주입니다. 오늘 시세를 뽑았던 거 보니까 바로 알겠고요.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네, 3초 내에 이렇게 바로 정답입니다. 산일전기. 사실 지난주에 네. 너무 추천을 해주셔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듣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오길래 전 놀랐어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이 종목이 조정을 안 거치고 바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또 생각은 좀 못했는데요. 네.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강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특수 변압기 쪽에 제일 우세한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기사를 봐도 특수 변압기 그 공급 기사가 딱 떠버리면서 주가가 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방에서 또 별도로 시황에 대해서 녹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보셔도 왜 이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실적 전망이 어떤지까지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뒤로 바로 급등이 나와서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급등에도 단기적으로도 백주식 판단일까요? 전문가님? 아이고 이걸 빼먹었네. 저는 단기적으로 100주식을 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추격 매수는 무리수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시장이 조정을 주고 좀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저점 매수를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중장기로 보시고 중기적인 저점에서 노리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산일전기 백주식 판단과 함께 우리가 저점 매수를 노려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저점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차트 보시면요. 네, 이 종목 참 희비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키워드는 임상 결과에 엇갈린 해석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딱 얘기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ABL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정답입니다. 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자꾸 꺼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물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내놓는 거 이거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거기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실패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를 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갈 때는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의 리스크가 너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암에 대해서 어떤 유의한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생명 연장의 기간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암 치료제로서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차트도 이제 이탈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오를 땐 좋아요. 근데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실적이 없다라는 게 안전판을 역할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은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상황이 악재가 떠도 그 실적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하락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 매수가 들어올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과 리스크가 강한 만큼 이 ABL 바이오는 흑주식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좋은 섹터 내에서 종목들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중에만 무료 커뮤니티 입장 가능한 QR코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편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무료 커뮤니티 입장 가능한 QR코드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네, 최병곤 전문가님, 오늘도 수익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100주식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수익률 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표 보시면요. 네, 대우건설은 무려 622%로 수익 중이시고요. 아주 IB투자는 지금 수익률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212%대로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도 55%, LNF 39%로 지금 수익을 보이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네. 오늘 표에 안 나와 있는 이 산일 전기에 대해서 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긴 했는데 네. 지난주에 방송 종목인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급등할 종목을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서 오셨나요, 혹시? 근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차트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뭐 공략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법 이런 걸 많이 동원하시는데 사실 저도 물론 기법 이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어떤 실적 전망이나 업황 전망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좀 쪼그라들 것인가 이걸 확실히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춰갈 수 있거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는 매수가 막 들어오고 기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일단은 지금 시장에 변압기 쪽에 매수가 많이 몰리고 또 그러면서 실적도 좋아질 거 예상이 되니까 그냥 올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 분석이나 업종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니까 저하고 꼭 같이 열심히 공부 좀 하시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탄탄한 실적과 기업 내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이렇게 전문가님의 이 종목을 잡는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투자자들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꼭 좀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아주 든든하게 잘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수익률 리뷰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대우건설 622%예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하여튼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꺾어지지 않는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IB 투자는 보유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매도했습니다. 왜? 18,000원에 매도했거든요. 여기는 15,000원 되어 있네요. 근데 18,000원에 매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임원이 주식을 팔아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실 아주 IB 투자가 스페이스X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거 너무 높은가 낮은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 이거 좀 뭐가 안 좋다. 이런 걸 눈치를 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매수 주체들이 나중에 차트 보시면은 자세히 알겠지만은 한번 확 빠지니까 확 받아 올렸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도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빠져나가려고 주가를 땡겨 올린 거거든요. 그때 뭐 잽싸게 매도 타이밍 잡는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로 디펜스 이거는 뭐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수익률은 55%인데 뭐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고 NNF도 아주 순항중이죠. 차트 보시면은 대우건설 물음표 해놨는데 하도 주가가 많이 변하니까 제가 요걸 안 바꿨어요. 일부러 이렇게 물음표 해놨는데 나중에 요거 확정되면은 제가 또 다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IB 투자 요거 차트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원 매도 뜨니까 아침에 확 빠졌거든요. 근데 아직 매수 주체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했으니까 이걸 다시 받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 여기 잽싸게 팔았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이제 제 생각에는 굳이 더 무리해서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LIG 디펜스 꾸준하게 상승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분위기도 계속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도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이 구간 내에서 옆으로 기겠지만은 여기 하방 경직을 지켜주면은 이 종목은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LNF, LFP 배터리의 관련주로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분위기 계속 좋으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자, 수익 리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철강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철강주가 사실은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이슈 때문에 오른다, 실적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철강주의 상승 요인 중에 제일 큰 거는 중국의 감산 정책 이게 커요. 중국이 사실 그동안 우리 기업을 정말로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이게 괴롭히려고 괴롭힌 게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싼 가격에 무조건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품은 좋은데 이거를 중국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요. 중국도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너무 싸져가지고 덤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정부에서 경제개발 2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2024년부터 25년까지 이걸 갖다가 생산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벌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리튬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철강도 들어갔습니다.
얘네들을 더 생산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같은 경우는 광산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철강 쪽은 노후 시설을 막 좀 규제해가지고 중단시키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썼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지금에서야 이제 효과가 슬슬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철강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배를 많이 만들잖아요. 배를 많이 만드는데 철판을 살려고 하니까 철판이 없대. 이거 철판 어디 갔어 하니까 우리 만든 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올려.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쪽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무 싼 거 이런 거 자꾸 만들지 말고 좀 좋은 거, 제품 질이 좋은 거, 고부 가치 상품들 이런 걸 좀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요즘은 이거 이제 좀 좋은 거 좀 만들자.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언제까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오름세를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린 스틸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 그린 스틸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스틸하고 그린하고는 좀 매치가 안 돼요. 철강 쪽도 이게 보통 대부분 다 환경오염을 만드는 그런 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생산 제품은 관세를 추가로 10%에서 20%를 더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유럽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니네들이 환경 부담을 더 많이 해라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주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차이나, 중국. 얘네들이 결국은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득을 보는 거는 우리나라겠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탄소 공법 제품으로 몸값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쇳물로 녹여가지고 거기서 철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전기로를 통해서 고철 있죠. 고철을 막 파쇄를 해가지고 그걸 녹여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철광을 생산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뭐냐면은 이 이산화탄소 CO2 발생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생산 방식이 고로 생산 방식보다 훨씬 더 철광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유럽으로 수출이 되려면은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되는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더 비싸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제품들이 득을 본다. 이게 지금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익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 지금 전쟁 때문에 그 배들이 이제 석유나 그다음에 LNG를 나르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빙 돌아가는 이런 루트를 택하다 보니까 배가 전부 다 해상에 다 떠 있는 거예요. 노는 배가 없어요. 배가 모자라는데 실을 거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 좀 줘, 배 좀 줘 이러니까 야, 그럼 안 되겠다. 빨리 만들어. 이렇게 돼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철판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방산. 이 방산은 역시 뭐 전쟁하니까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철판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거요. 요거 상당히 크게 됩니다. 요거 친환경 선박. 요게 이제 예전에 그 디젤 엔진 벙커 CU 때는 그런 배들 보면 매연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메탄올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LNG 같은 이런 동력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교체를 하는 작업이 요게 수요가 몰리는데 요게 상당히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요게 이제 제일 큰 이슈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철강주가 이슈에 의한 상승 반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란 내에
이란 내라 중동 내에 미국 시설이 철강 생산 시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생산 시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란에서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공급 그 양이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득을 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돼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크지는 않은데 투자를 촉발시키고 그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매출은 비슷합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거의 50%, 자, 5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은 비슷한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짭짤하면 이거 당연히 주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철강뿐만이 아니라 리튬 쪽에서도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리튬 강산을 2개 정도를 폐쇄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득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거든요. 이 인도 시장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한테 전공 선택할 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힌두어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삼성도 인도에 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이 회사도 인도에 진출을 하고 하니까 이거 돈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 말을 하면은 돈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드렸는데 참 말을 해줬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일단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간에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그런 배당금을 무조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소유하는 주주들이 이 회사 좋아. 이 회사 좋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매수를 촉발시켜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로 전환으로 이 철 스크랩 부분의 매출이 증가한다. 이게 사실은 고철 모아서 돈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돈이 되고요. 심지어는 외국의 철도 수입해서 파쇄해 갖고 녹여서 철을 만드는 형태로 가고 이게 이제 일단 탄소 배출이 적다 보니까 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 1분기 철강 가격 인상으로 이번에 2분기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는 요게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오늘 거를 바로 딱 갖다 넣었어야 되는데 요건 한 이틀 전에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지만은 거의 이쪽 위쪽에서 놀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뭐냐면은 바닥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한번 잠깐 움찔했다가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서 바닥을 잡고 있다가 최근에 새롭게 여기 돌파를 하면서 올라서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붙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봐도 가격이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조정 주고 새로운 매수를 하려고 할 때는 지금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우리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저녁에 커뮤니티 방에서 자세하게 좀 더 이 실적 전망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올 건지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전문가님이 항상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목들이 다음 방송 때 항상 급등해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는데 미래에서 오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들을 만큼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만큼 이렇게 기업들의 탄탄한 빠삭한 이 공부가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이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기업들에 대해서 이 빠삭한 정보들 바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투자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는 곳으로 향하는 머니무브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